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도 남들 기분 맞춰주느라 정작 당신 기분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진 않으셨나요? 모임에서 한창 분위기 띄우고 기분 좋게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갑자기 라디오 끄고 멍해진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신나게 오빠가 쏜다. 내가 한턱 낼게 외치면서 동창회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았는데 현관 도어락 소리 삐비빅 들리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나 싶은 그 서늘한 현타 말이에요. 침대에 누웠는데 아까 내가 한 그 쓸데없는 농담, 괜히 한참 떠든 자식 자랑, 그리고 그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고 던진 구차한 무리수들이 머릿속에서 4K 고화질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죠. 아유 그놈의 입방정이 문제지 하면서 M1 이불만 뻥뻥 차다가 새벽 2시에 눈 비비고 일어난 적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대체 우리는 왜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소중한 기까지 빨려가면서 그토록 애를 썼던 걸까요? 오늘 제가 그 눈물겨운 노력들이 사실은 당신을 얼마나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아주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비위 맞추는 하수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흐르는 진짜 고수의 길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지점은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졸라티가 발견한 거울 뉴런의 법칙입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왜 중요하냐고요?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면 상대방의 뇌도 당신의 그 불안함과 피로감을 고스란히 복사해서 느낀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애를 쓸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쉰살이 여사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회만 가면 소위 말하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친구들 웃기려고 남편 흉도 보고 자기 망가진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애는 참 착한데 같이 있으면 좀 기가 빨려. 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여사님은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이 여사님이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화려한 말솜씨나 희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고 대단하게 느껴졌는지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수들은 말을 줄입니다. 대신 상대의 말에 거울처럼 고개를 끄덕이죠. 그랬구나. 정말 대단했겠다. 이 짧은 공감이 상대의 뇌에 도파민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시장 바닥 물건처럼 떨어지지만 당신이 잘 들어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상대의 마음속에서 명품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던지고 입을 닫아보세요.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은 어땠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기가 빨리는 사람에서 자꾸만 생각나고 다시 만나고 싶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꿀 겁니다. 잠시 숨 좀 돌릴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말한 실수 효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먹을수록 빈틈없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타인에게 경계심과 열등감을 줍니다. 55살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자수성가해서 돈도 많고 건강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자기 성공담, 자식 자랑 새로 산 차 이야기를 늘어놨죠. 본인은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김 사장님이 나타나면 또 시작이라며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사장님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처음으로 모임에서 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사업이 좀 예전 같지 않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네. 그러자 놀랍게도 친구들이 김 사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야, 나도 사실 요즘 그래라며 속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갑옷은 타인의 접근을 막는 차가운 성벽이 되지만 솔직하게 드러낸 빈틈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따뜻한 광장이 됩니다.
진짜 품격은 잘난 척이 아니라 내 상처와 고민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나도 사실 그게 좀 서툴러요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고 넘볼 수 없는 심리적 고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건 잭 브램의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하거나 통제하려 들면 본능적으로 들이받고 싶어 합니다. 48살 정 팀장님이 딱 그랬어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후배나 자녀에게 인생의 정답을 강요했죠. 정 팀장님은 그게 지극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시와 단절뿐이었습니다. 고수들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선택권을 던져주죠. 이건 내 생각인데 내 판단은 다를 수 있어. 네가 결정해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상대는 도망가고 자유를 줄수록 상대는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은 꽉 쥔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편 손바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할 전환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모임에서 혼자 떠들고 집에 와서 후회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좀 알아봐줘?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외침이죠. 하지만 인정이라는 건 구걸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제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광대 같은 인생은 그만두세요.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지 말고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영혼을 깎아 먹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남들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딱 3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시죠. 첫째, 선택적 고독을 처방합니다. 일주일 중 딱 이틀은 저녁 약속을 잡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세요. 혼자서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책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지면 타인의 관심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독립적인 인간만이 매력을 가집니다. 둘째, 자기 결정성을 회복하세요. 점심 뭐 먹을까 물을 때 아무거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사소한 선택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연습이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셋째, 대화할 때 2초의 여백을 두세요. 상대가 말을 끝냈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가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 세고 입을 여세요. 그 2초의 짧은 정적이 당신을 훨씬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가장 노릇하느라 사회생활의 거친 파도를 견디느라 당신의 마음이 많이 헐거워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 당신이 먼저 안아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먼저 친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당신의 향기를 맡고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시원한 생수 한 잔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에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묵직한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